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 뷰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김상근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을 이제 하려는 사람 아니면 이제 레이블링 툴을 이제 제작할 분들에게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접했던 문제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삽질한 만큼 그 시간만큼은 이제 이 세션을 듣고 나서 앞으로 이제 만드실 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발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요. 이제 현재 의료 AI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레이블링 툴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둘째로 제가 이제 제작했던 레이블링 툴에 대해서 간략 설명이랑, 그리고 제가 봉착했던 이제 문제나 이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병원이 이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뭐 인터넷 이용해 가지고 이제 외부 인터넷이 안 되고 뭐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떻게 설치 및 관리를 할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먼저 이제 만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다 웹 베이스였고 이걸 이용해서 레이블링을 했었는데 이제 의사분들에게 이제 레이블링 부탁드렸는데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현재 의료 AI는 이제 대부분 딥러닝을 이용합니다. 딥러닝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2015년도에 르쿤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키피디아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딥러닝은 뭔가 여러 선형 및 이제 비선형 변환으로 이제 구성된 그 여러 계층이 이제 쌓여가지고 딥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서 데이터에서 이제 높은 수준의 추상화된 이제 모델을 만드는 일련의 이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기계학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감히 그 한글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딥러닝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특징 학습 및 이제 분석 방법이라고 이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게 지금 현재 딥러닝까지 오기까지 이제 역사인데요. 사실 이 그림을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이제 뷰노에서 만들었다는 거 이제 알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히스토리가 있었는데요. 뭐 XY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한동안 다크에이지가 왔다가 이걸 어떻게 뭐 백프로포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멀티레이어 이제 퍼센트론 만들어서 해결하고, 다만 이제 컴퓨팅 파워가 약해져가지고 잠깐 또 이제 부응을 하려다가 실패한, 그러다가 이제 GPU 병렬 계산이 이제 되면서 지금의 딥러닝이 나오게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뷰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이제 이런데 결국 이제 딥러닝의 성능이라는 게 데이터가 많고 좋은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대요. 그럼 대체 좋은 데이터는 뭘까요? 근데 병원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좋은 성능을 내겠네요. 그렇죠? 좋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과연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좋은 데이터일까요? 한번 이제 의문을 이제 좀 던져봐야 되겠죠. 병원에는 데이터가 정말 많아요. 환자 데이터가 지난 몇십 년부터 이제 꾸준히 모아왔던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게 뭐 의료 영상이든 아니면 이제 환자의 데이터든 뭐 시계열 데이터든 뭐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데이터를 딥러닝이 결국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좋은 성능이 나온다는데 넣을 수가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이게 좋은 데이터인가 한번 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의료 AI는 이제 뭔가 보면 어떤 특정 병변의 이제 검출 및 분류 이런 식으로 어떤 엑스레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이걸 찾는다던가, 아니면 인체 기관의 세부 구조 분할, 그냥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이런 폐 CT 사진이 들어왔을 때 세그멘테이션을 해준다 라든지, 아니면 유사 영상 검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부르는데, 과연 실제로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 한번 이제 볼게요.
이거 2016년도 작년에 구글이 자마에 낸 논문이에요. 뭐냐면 DR이라고 하는 당뇨성 망막증을 이제 검출해내는 어떤 그 의료 인공지능인데, 자마라는 이제 학회가 굉장히 이제 의료 쪽에서는 엄청 유명한 학회예요. 거기에 이제 구글이 이 당뇨성 망막증을 검출해낸 알고리즘으로 논문을 내게 되죠. 이 DR이라는 거는 실명의 가장 빠른 원인이래요. 근데 빨리 찾으면 치료가 가능하대요. 이걸 어떻게 찾냐면 병변의 이제 유형에 의해서 DR의 심각도를 판단할 수가 있대요. 뭐냐면 그 헤머리지라는 게 출혈인데, 저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건강한 눈이고, 요 B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출혈이 있는 이미지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병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DR인지 아닌지, 그 DR의 심각도는 얼마만큼인지 이걸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자동으로 그 학습을 해가지고 구글에서 논문을 낸 거죠.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12만 8천 장의 이제 펀더스 이미지가 안저 이미지를 54명의 의사가 한 이미지에 3명에서 7명이 이제 레이블링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 이런 이제 아랍 커버가 나왔는데, 저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 형태가 이제 의사분들의 성능이고요. 저 검은색 줄이 라인이 이제 구글에서 낸 성능인데, 보면 안과 의사의 이제 버금가는 성능을 낸다고 해가지고 의료 AI 되게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제 결과를 낸 거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다량의 데이터를 이제 전문적인 의사가 레이블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데이터가 된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 오른쪽이 구글이 실제로 이제 썼던 레이블링 툴인데요. 이 54명의 의사가 12만 8천 장의 이제 많은 이미지를 레이블링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좋은 UX와 한 장 이미지 판독하는데 금방금방 레이블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좋은 데이터란 일단 이미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 그리고 레이블이 잘 된 데이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학습을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레이블이 있어야만 이제 학습이 되잖아요. 뭐 언슈파 이쪽 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데이터란 질 좋은 데이터, 이미지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 그리고 레이블이 잘 된 데이터를 이제 좋은 데이터라고 얘기할 거예요. 따라서 결국 좋은 성능을 내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고, 좋은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을 하고, 좋은 데이터라 하면 이제 잘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겠죠.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실제 병원의 데이터는 어떨까요? 여기서 아마 병원의 의료 영상 데이터를 보신 분은 아마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되게 신기한 데이터예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진짜로. 다만 그 데이터는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아요. 레이블이 된 것도 있어요. 된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안 그래도 이제 의사분들, 은우님들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레이블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레이블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 이날은 대충 하고, 이날은 이제 제대로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까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병원의 데이터를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있는 이미지넷이나 캐글 같은 대회 있잖아요, 머신러닝 대회. 이런 데에도 이제 의료 데이터를 여러 있지만, 사실 이런 데에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위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대부분 이제 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많이 맞지가 않아요.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서 이제 손 크기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가 굉장히 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종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 외국에 이제 있는 데이터를 바로 적용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의료 AI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레이블링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레이블링 툴이 중요하고요. 좋은 성능의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 필요하고, 좋은 데이터 만들기 위해서 의사분들이 이제 빠르게 레이블링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레이블링 툴을 직접 만들어서 의사분들에게 레이블링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레이블링 툴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만드는데 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PNG, JPG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뒤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았었고, 또 이제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의사분들이 판독을 할 때 굉장히 필요했던 기능들이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의사분들이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저희가 열심히 이제 만들어 갔더니 사실은 이게 쓸모가 없었던 거죠. 저희는 필요로 한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의사분들한테 다른 게 더 필요했던 거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제 영상 부위별로 다르거나 아니면 뭐 CT 같은 경우에는 3D 영상이거든요. 이런 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문제에 봉착을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는 이제 웹 기반으로 만들었었는데 아무래도 그림을 그려야 되면 캔버스를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그래픽 처리가 이제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웹GL 이용해서 좀 빠르게 했고, 뭐 걸프 이용해서 뭐 모듈화하고 뭐 변환하고, 백단은 그렇게 중요한 그 태스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플라스크를 이용했고, 뭐 긴 그 모델 그 중간에 한번 돌려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동으로 찾아줘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셀러리랑 이제 케라스 이용해서 했고, 바이너리화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설치를 하려면 파이 인스톨러 사용했고, 뭐 DB는 뭐 여러 가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5가지 레이블링 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만들었던 게 치과 레이블링 툴이었어요. 보면 치아가 되게 상태가 안 좋죠. 저런 식의 이제 비정상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레이블링을 많이 했었는데, 총 26개의 카테고리랑 이제 81개의 질병으로 이제 나눴고, 그거를 이제 색으로 구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학습할 때는 이미지에 이제 색만 있더라도 어느 부분이 이제 어떤 질병인지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색깔만 저희가 이제 색상만 알고 있으면 그게 가능해가지고 색으로 구분을 했고, 다이콤 뷰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다이콤이 뭔지 모르시죠?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의료 영상 포맷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콤 뷰어 기능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는 윈도잉이라는 또 이제 모르는 어떤 기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뭐 그리기 도구가 필요한데 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투 레이어인 거죠. 뭐 포토샵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원본 이미지 위에다가 제가 마스크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투 레이어의 그리기 도구가 필요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레이블링 이미지, 요 마스크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그리고 왼쪽에서 이제 선택했던 정보들 있잖아요. 몇 번 치아에 어떤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장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링 툴을 만들었고요. 실제 학습할 때는 이 마스크 이미지랑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어느 치아에 이제 어떤 병이 있는지 이걸 이제 이럴 때 이제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만든 건 PET 레이블링 툴이었어요. 근데 PET 같은 경우에는 3D예요. CT가 이제 단층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쌓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3D 다이콤 뷰어가 필요했고, 그러면 이제 각 슬라이스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PET 같은 경우에는 노듈이라고 해서 결절을 찾는 게 이제 가장 큰 태스크였어요. 그래서 노듈의 이제 심각한 정도를 색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고, 초록색이면 이제 뭐 비나인이다, 뭐 이렇게 좀 덜 악성이다, 뭐 노란색이면 잘 모르겠다, 뭐 빨간색이면 이제 악성이다, 이런 식으로 심각한 정도로 이제 색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노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자아라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크기 재는 도구를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가 레이블링 하는 거랑 전문의가 이제 레이블링 하는 거랑 나누어서 레벨 나누어서 이제 그 레이블된 데이터의 퀄리티 컨트롤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뒤는 만들기가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한번 만들 때 이제 공통적인 기능들을 다 만들다 보니까 굳이 이제 새로운 레이블링 툴을 만들 때 뭐 어렵지가 않은 거죠.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니까 새로운 레이블링 툴이 만들어지고, 어차피 이 입력하는 이제 데이터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 땐 뭐
다 복사 붙여넣기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게 앉아라고 해서 요 눈을 이제 그 거의 정사형시키듯이 찍는 거래요. 그래서 그 뭐 이런 이제 앉아 사진 레이블링 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콘 뷰어의 기능이 필요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좌안인지 우아인지 판단하는 기능이 필요해서, 그리고 얘의 기준점은 저 까만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포베아랑 저 하얀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옵틱 디스크를 이제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 필요해서 중간에 한번 이제 학습을 돌려가지고 요 두 점을 알아서 찾도록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설정해주는 기능을 이제 한번 넣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8가지로 나눴어요. 보면 앉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혈관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8가지 지역으로 구분을 했고, 그리고 얘는 이미지 한 장당 3명의 의사가 판독을 해서 그 의사끼리 얼마만큼 이제 유사한지, 아니면 이제 묶을 수 있잖아요. 그 좀 신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니까 여러 이제 레이블링 툴을 만들면서 공통적으로 필요했던 기능들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모든 레이블링 툴 만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료 영상이니까 이미지 뷰어가 필요하구나. 근데 이미지 뷰어인데 얘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포맷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이콘 파일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아야만 했고, 이 다이콘 파일 뷰어가 이제 필요했던 거였죠. 두 번째는 윈도잉이라 해서 결국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미지의 밝기와 채도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대비 이걸 정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모르는 희소한 단어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 세 번째로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이미지를 이동시키는 그 랭스라 해서 뭐 그리고 뭐 어노테이션 툴, 뭐 동그라미 형태가 있을 거고, 타원 형태가 있을 거고, 네모 형태가 있을 거고, 뭐 그 자유 형태가 있을 거고, 뭐 색칠하는 게 있을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색깔, 아까 얘기했던 뭐 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으로 구분하기로 이제 저희가 했으니까.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뭐 뒤로 가기, 뭐 앞으로 가기, 이런 것들. 그리고 저장하기, 뭐 태블릿 PC를 지원해 달라, 뭐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자, 그러면 다이콘 파일이 뭘까? 저희가 아무래도 의료 영상 포맷이면 의료 영상 포맷에 맞도록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 포맷을 먼저 공부를 해봤어요. 얘는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그 통신 표준이래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다 일단 다이콤을 쓰겠네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용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그리고 통신 표준이라면서요. 뭔가 병원 안에서도 데이터 왔다 갔다 할 건데 이런 것들의 이제 표준이 다이콤인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영상만 들어갈 수 있나 이제 봤더니 다이콘 파일에는 사실 음성도 들어가 있어요. 음성을 넣을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 맨 처음에 만들 땐 굉장히 작게 시작했다가 점차 우리 그래도 이제 의료에서 쓰이는 표준인데 다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만든 게 다이콘 파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막 다양한 게 엄청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보시면 뭐 환자 이름, 환자 아이디, 로우 데이터, 음성이나 영상, 뭐 검사 날짜, 뭐 이런 것들이 총 4,000개 정도의 이제 키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다 값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4자리 10진수, 콤마 4자리 10진수, 총 8자리의 이제 10진수로 구분을 한 키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저 헤더에는 신기하게 이제 128바이트는 비어 있고요. 128번째 주소부터 이제 DICM이라는 단어가 써 있으면 얘는 다이콘 파일 형식이다라고 이제 헤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저 태그가 저 키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헥스값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128바이트까지는 뭐 0이 들어가 있고 128번째 주소부터는 이제 DICM, 그 뒤로는 이제 값들, 데이터셋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이콘 파일의 이 값들은 과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뭐 여러 가지 그 언어에서 다이콘 파일 파서가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 뭐 파이다이콘이나 뭐 유다이콘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앞단에서 그 파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이콘 파서.js 이런 걸 썼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 봤더니 다이콘 표준 문서가 이제 저 주소에 있어요. 보면 각각의 이제 다이콘 키들이 태그도 있고 각각의 설명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키워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이제 다이콤 그 헤더가 키가 뭔지 이거 표준 문서를 보고 찾은 다음에 뭐 옆에처럼 그 8자리 16진수 키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파싱을 하게 돼요. 이걸 이용하면 픽셀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그 실제 로우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뭐 JPEG 2000이나 로슬리 JPEG 이런 이제 그 무손실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제 이미지 파일이 있는 거죠. 걔네를 저희는 그 외부로 띄워주면 되는 거였어요. 다이콤 뷰어라는 게. 그렇게 일단 띄워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의사분들이 모두 다 쓰시는 윈도잉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윈도잉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 인체의 각 조직은 이제 신기하게 특정 값을 가지고 있어요. 물 같은 경우에는 0을 가지고 있고요. 공기는 마이너스 1000, 뼈는 이제 1000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은 이제 하운스필드 유닛이라고 해서 그 어떤 이제 그 CT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이제 아시면 되고 영상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기준을 먼저 정해요. 나는 이제 공기를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윈도우 센터를 이제 마이너스 1000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잡아놓은 다음에 내가 그 센터부터 얼마만큼 범위를 볼 것인지 정해보면 이제 내가 집중하고 싶은 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센터와 윈도우 위스를 이제 정하는 게 이제 윈도잉이라는 기능이고요. 임상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잉 값이 존재해요. 뭐 패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윈도우 센터가 마이너스 700에서 마이너스 800 사이이면서 윈도우 위스가 이제 1000부터 1700 이 정도로 이제 맞춰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패가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만들 때 봤던 그 패 CT 레이블링 툴 같은 경우에는 1500 바이 이제 그 마이너스 700으로 이제 정해놓고 그러면 이제 패가 제일 잘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링을 하도록 이제 정해놓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그 수정할 수 있도록 의사분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능을 만들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부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윈도잉 값을 이제 스태틱으로 먼저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으로 의사분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이콤 파일에서의 이제 밝기와 이제 대비를 이제 조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앤 드래그 해가지고 이제 그 조정을 한대요. 이거는 오시릭스라고 가장 유명한 다이콤 뷰어가 있는데 여기 기능을 그대로 이제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의 값을 계산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이미지 값에다가 그 윈도잉 식을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밝기를 가지는 이미지가 나타날 건데 그걸 이제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저희는 이제 웹GL 이용해서 좀 속도를 빠르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요 윈도잉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cornerstone.js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원래 웹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느려가지고 저희가 웹젤 열심히 짜가지고 이제 좀 성능 많이 계산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 되면서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슬프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윈도잉을 제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어노테이션 툴 뭘 만들까 봤더니 뭐 브러쉬, 뭐 타원형 이제 그림 그리는 도구, 뭐 네모, 그리고 뭐 점 찍는 거, 뭐 지우기. 그 외에도 뭐 화살표로 이제 어떤 병변을 이제 찌르는 그런 어노테이션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텍스트 썼으면 좋겠다. 뭐 내가 이제 동그라미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내부를 색칠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능도 필요했고 자도 필요했고 뭔가 이제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그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당연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연구원들과 의사분들과 하는 약속이 필요했던 거였죠. 레이블링된 데이터는 결국에 연구원들이 학습할 때 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장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포맷 이런 걸 이제 그 약속을 했어야 했고 한 데이터에 이제 몇 명이 레이블링 할 것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할 때도 쓰이고, 그 외에도 이제 단축키라든지 그 의사분들은 항상 단축키를 쓰세요. 원래 그 팩스라는 그 의료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도 항상 단축키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굉장히 느리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당연히 필요한 기능이래요. 그리고 대시보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관리자의 관리용인 목적도 있고 사용자의 경쟁 심리 유도도 있대요. 이게 이런 게 없으니까 좀 하다가 안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랑 이제 얘를 동시에 시작했는데 레이블링 동시에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막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제 이만큼 한 게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 갑자기 또 많이 한대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저희가 봤어요.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일주일에 이제 레이블링 되는 데이터의 그 수가 확 차이 나요. 그래서 대시보드는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했고 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부위별로 다른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CT는 이제 3D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심지어 기준이 없어요. 그 3D이기 때문에 어떤 디렉토리 안에 여러 개의 다이콘 파일이 존재하는데 그 다이콘 파일들이 이름이 이제 무작위 형태여서 그 순서를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이콘 헤더에 인스턴스 넘버라고 있어가지고 걔 이용해서 정렬해서 뭐 보여주고 뭐 속도 때문에 첫 이미지만 이제 로드한 다음에 어차피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첫 이미지 다 본 다음에 넘길 거니까 이제 차례대로 로드를 할 건데 첫 이미지 로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앤 캐시하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가 이동은 뭐 마우스 스크롤하거나 이제 방향키로 이동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레이블링 그 데이터 정보를 이제 저장할 때 각각의 다이콘 파일 이름을 키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레이블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도록 수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 만들 때 전공의와 전문의를 좀 분리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 대부분의 레이블링은 대학병원 의사분들이 이제 하게 되죠. 그럼 먼저 전공의 레벨에서 레이블링을 먼저 해요. 전공의가 끝낸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의가 확인을 하고 이때 전문의가 레이블링한 정보는 그대로 카피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가 수정을 하면 수정해서 이제 저장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거고, 따라서 한 이미지에 레이블이 이제 2개가 남죠.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뭘까요? 당연히 이제 한번 거친 거가 더 이제 신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한 번 더 이제 거치는 이제 그 주체가 전문의 분이시니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이고, 그래서 학습에는 이 전문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번 걸러낸 레이블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나누는 게 어려웠는데요. 그 보면 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기준점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잡고요. 쟤를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저 두 점의 거리를 이제 DFD라고 이제 부를 건데 거기에 3분의 2와 이제 5분의 2의 반지름을 갖는 두 원을 그리고, 그럼 무조건 두 원이 접하거든요. 그 두 점에서 접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두 점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각각의 이제 특징점들을 이제 찾아주면 저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저 지역을 나눈 건 이제 이 안저 레이블링 툴을 만들었던 같이 이제 그 만들게 된 대학병원이랑 얘기를 해서 저 지역이 안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나눔 구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됐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과연 이제 내가 지역을 구분해야 되니까 구분하고 나서 내가 클릭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뭐 간단하게 그 CCW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게 되죠. 보면 내가 예를 들어 위에 선택하는 좌표가 있으면 저 P1, P2를 이제 기준으로 봐서 저 세 점에 이제 CCW를 구해요. 그러면 제가 반시계 방향인지 시계 방향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지금 클릭한 위치를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고, 클릭한 데 이제 내가 색칠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를 선택을 했는지 이제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한 지역에 이제 둘레를 먼저 그린 다음에 색을 칠해줘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캔버스이고요. 이때 저 점들이
고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동한 만큼의 이제 각도를 계속 이제 계산해 주면서 색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 원 그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아요. 엄청난 노가다 였고 열심히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열심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병원에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레이블링을 하는 건 대학병원 의사분들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해봤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의사분들이 이제 여기가 문제가 있다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병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봤더니 병원은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이제 외부 인터넷이 끊겨 있어요. 외부 인터넷이 끊겨 있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해요. 막 설치를 할 때에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접속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쪽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레이블링 툴을 팔까 이제 생각했을 때에도 그 과연 무분별한 카피를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보면 왜 설치가 어려운 거 봤더니 저희가 이제 먼저 생각한 건 클라우드였어요. 그 클라우드 관리하기 되게 편하잖아요. 뭐 레이블링 얼마나 됐나 데이터 보기도 되게 쉽고 뭐 그 관리하기 쉽고 업데이트하기 쉽고 뭐 모델 뭐 만들어서 이제 뭐 적용하기 쉽고 되게 쉬워가지고 클라우드를 하려고 봤더니 레이블링을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환자 데이터라고 밖으로 내보면 안 된대요. 심지어 이제 뭔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 이제 이 데이터 써도 된다라는 이제 그게 IRB 받는다고 하는데 받고 나서 또 외부로 이제 반출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불가능하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어려운가 봤더니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안 된대요.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접촉해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운영체도 다 다를 거고. 저는 열심히 이제 그 우분투에서 만들었는데 유닉스 체제에서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병원은 이제 윈도우 쓰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봤어요. 먼저 이제 도커를 떠올렸죠. 개발 환경이 단일화된다는 건 이제 개발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많이 사라져요. 뭐 하다못해서 그 뭐 유닉스에서의 이제 그 폴더 구분은 슬래시로 하는데 뭐 그 윈도우에서는 이제 백슬래시로 한다던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쓸 게 많이 사라짐을 의미하니까 이제 개발 시간이 반으로 뚝 줄겠죠. 그리고 도커 이미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덮어 씌움으로써. 그리고 이 이미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띄우면 되는 거니까 같은 레이블링 툴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시스템 만들기가 편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시스템에 이제 정상 이미지가 많은 거 만들고 어떤 시스템에 이제 녹내장 이제 하는 걸 만들고 어떤 시스템은 뭐 다른 거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도커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그 병원에 들어가서 뭐 설치하기에도 되게 편하고 이미지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도커를 이용해서 뭔가 열심히 만들어 왔어요. 이미지 만들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설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외부망을 이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경우에 인스톨 실드로 이제 묶어서 배포하면 돼요. 이제 의사분들 들여서 설치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설치는 일단 했어요. 들여서. 그럼 업데이트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뭔가 라이선스 문제 같은 경우에 무분별 카피를 써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여러 개 쓰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또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직접 설치하면 돼요. 외부망을 사용할 수 없고 이 레이블링 툴을 도커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USB에 담아서 가서 직접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인스톨 실드로 이제 묶어서 이제 해도 되는 거지만 가서 이제 설치를 해줘요. 업데이트도 가서 해요. 학습도 가서 해요. 문제가 많죠. 병원에서 예를 들어 이제 뭐 GPU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험하죠. 뭐 1시간 걸릴 게 뭐 10시간이 된다거나 10시간 걸릴 게 뭐 100일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 VPN을 설치하는 거예요. GPU PC를 그 뷰노에서 이제 산 GPU PC를 병원 내부에 둬요. 그리고 VPN 이용해서 외부에 접속을 하고 설치 및 관리를 전부 VPN 연결한 상태에서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패킷 로그를 이제 남겨가지고 우리가 과연 데이터를 빼가는지 아닌지
병원이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를 남겨줘요. 그러면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레이블링 데이터도 학습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참 쉽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의료 AI는 딥러닝 이용해요. 딥러닝 이용하니까 데이터 기반의 이제 뭐 객관적 학습이 되는 거겠죠. 그럼 데이터 기반이니까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데이터가 뭘까 이제 봤더니 병원의 데이터는 레이블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블링 툴이 필요하고 이 레이블링 툴을 이제 만들려고 보니까 다이콤 파일의 포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한 다음에 병원에 VPN 설정한 다음에 GPU 서버를 안에다가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이제 레이블링 하실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병원에 넣은 그 GPU 서버로 학습을 잘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의료 인공지능을 만들면 이제 저희가 바라는 좋은 성능을 내는 의료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레이블링 툴 제작기에 대한 얘기였고요. 질문은 받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저 부스로 오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거고, 뷰노 회사가 지금 만들어진 지 3년 차예요. 근데 지금 연구원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개발자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많이 뽑고 있으니까 관심 많으시면 이제 저희 부스에 와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채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고, 뭔가 그 수줍어서 이제 못한다 그러면 이 메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잘 해드릴게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뷰노에서 인공지능 만들고 있는, 그리고 그 여러 인공지능을 이제 이용해서 뭐 제품을 만들거나 뭐 레이블링 툴을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김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